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게덴초링 수도원. 제일 먼저 우리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스님들의 이상한 행동이었다. 마치 싸우기라도 하듯 두세 명씩 모여 논쟁을 벌이는 비구니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때 한 남자 스님이 눈에 띄었다. 그는 철학 선생님이라고 했다. 야외 마당 곳곳에서 비구니들은 그날 오전에 배운 불교의 교리들을 온몸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비구니들은 박수를 치면서 자신의 질문을 마무리하는데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은 지옥의 문을 닫는 것이며 손을 쓸어 올리는 것은 지옥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어스름이 깔린 시각. 3시간 동안 계속됐던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한 건물 앞에 다시 모여 앉은 비구니들.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불경을 외던 비구니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토론은 다시 시작됐다. 깨달음에 이르는 해법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들의 논쟁은 밤 깊은 시각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우리는 비구니들이 모여 사는 수도원을 다시 찾았다. 이른 아침 한 건물에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 티베트 불교를 계승하고 있다는 비구니들. 그들 손에는 책 대신 진흙이 있었다. 비구니들이 왜 흙을 만지고 있는 것일까? 관세음 보살의 눈물에서 나왔다는 돌만은 티베트 불교에서 세상의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 중 하나였다. 꽃과 달로 장식한 돌만은 부처님께 바쳐진다고 했다. 우리는 숙소에서 만난 한 비구니를 따라갔다. 새벽 5시. 일어나자마자 바삐 움직이던 비구니는 의식에 앞서 승복을 다시 고쳐 입는다. 비구니는 방 한쪽에 있는 신전처럼 보이는 곳에 7개의 잔을 놓았다. 티베트 사람들 집집마다 있다는 알타 신전, 부처님께 공양하는 곳이라고 한다. 부자. 티베트에서는 푸자를 위해 특별한 날에는 그릇에 밀가루, 쌀 등 7가지 음식을 담아 부처님께 바치지만 매일 이른 아침에 하는 이 의식에서는 물로 대신한다고 했다. 수도원의 아침은 부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비구니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빠 보였다. 법당에는 비구니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다. 이곳에 모인 비구니들은 갑자기 온몸을 바닥에 대고 절하기 시작했다. 양 팔과 두 다리, 이마까지 땅에 대는 절. 티베트 사람들은 이를 깡차라고 불렀다. 자신을 무한히 낮추어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이었다.
160여 명의 비구니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다. 법당은 순식간에 불경 소리로 가득 찼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것 같은 수도원. 불경 외는데 방해될까 부엌에서는 몇몇 비구니들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버터차를 마신다고 한다. 우유와 야크버터, 소금을 섞어 만든 버터차는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다. 대부분 티베트에서 건너와 인도 다람살라에 정착한 비구니들은 티베트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아까운 것일까? 아침을 먹으면서도 불경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10대에서 60대까지 티베트 불교를 계승하고자 한자리에 모인 비구니들. 이들의 불경 소리에 우리도 경건해지는 것 같았다. 수도원의 하루 일과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고 했다. 수도원에서는 불경 공부 외에도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의 비구니들은 대부분 티베트에서 망명한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티베트 불교를 계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왔다. 수십 일 동안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국경을 넘으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티베트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영어는 1400년 전통의 티베트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인지 장한다 대장 칼칼로다 들롱보 거란다 인지 캡신 보러 왔으라 아니 인지 장하나 인지 다 그래 왜 벽에 마신 게 들 인지 돈에다 직 추에는 추 더러로 거시에단 가지고 한 팬트 오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엌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비구니들은 이틀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식사 준비를 한다고 한다. 어째 힘들어. 덕분에 비구니들의 손놀림은 훌륭한 요리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오늘의 점심 식사는 티베트식 수제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은 징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각자 흩어져 수업을 받았던 비구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비구니들. 식사 시간은 스님들에게도 즐거운 듯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수행하는 비구니들. 해탈을 꿈꾸는 사람들이라서 그럴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What's the name of this food? 투파. 투파. 밀가루 반죽과 버섯, 버터 등이 들어간 음식은 지극히 소박해 보였다. 하지만 비구니들은 넉넉지 못한 수도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막 식사를 끝낸 한 비구니를 따라 숙소로 갔다.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한다는 그녀의 방. 벽에는 부처님과 달라이라마가 살았다는 티베트의 궁전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눈에 띄었다. 다 곰베칼라야 직세이모도 나그라 폰 방제도 폰도 아니 폰나한테 죽 메사에 단다 메사에 죽고먹고야다 아니 칼라야 곰베칼라데 투 한두스 참참 칼라스 어릴 때 혹독한 기후에서 자라온 탓에 몸 상태가 안 좋은 비구니들이 많다고 한다. 양존 스님도 매일 약을 먹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12년 됐다는 양존 스님.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비구니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티베트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스님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 아마당아 안 맞아오네 샤다 안팔랑아 자할레네 다 로직 스트지 발라샤스 다단다 나라 주전이 나란 주전이 아니 아자니 디레사제 인당가 바주다 가바랍 성장 당이 비구니가 되기 위해 20일 동안 국경의 경찰들을 피해 눈 덮인 히말라야를 헤쳐 이곳에 왔다. 양존 스님의 방 한쪽에는 부처님의 그림이 함께했다. 디 한데 시셔라 안데 따디디샤네 나무 소든데 좀 반디난다 소소고야 하사자요라 온디 딜단에 고마해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부처님의 뜻을 지금 따르는 것이라는 양존 스님. 그녀의 수행에는 항상 부처님이 함께했다. 수도원의 오후 일과는 수업으로 시작됐다. 비구니들은 과학, 컴퓨터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운다고 한다. 양존 스님은 티베트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티베트어는 불교 경전을 익히는 데 꼭 필요한 언어. 양존 스님에게는 조국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고향 티베트. 그녀는 티베트어 수업에 더욱 열정을 보이는 듯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어디론가 바삐 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It's Langkor. It's a Right. big round of the temple. Right. Yeah. Right. That's why. Why do you work? It's because it's our in relation. If we round this our temple or Right. our guru home, then Ah. it's our virtues. That's why. Right. 산길 주위에는 색색의 천들이 걸려 있었다. 룽다라고 불리우는 천 조각들에는 불교 경전이 쓰여 있다고 한다. 코라 길 옆에 위치한 사원. 만이라고 불리는 이 통 안에는 수많은 불교 경전들이 빼곡히 들어있어 한 번 돌릴 때마다 이를 읽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15,000명의 티베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람살라.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는 인도, 티베트 사람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볼 수 있었다. Where are you from? New York City. New York City. What brought you here? Why did you come here? I'm on a program with some teachers from New York. All right. We're being supported by the Rubin Museum of Art, which specializes in Himalayan and Buddhist art. What does the Buddhism mean to you? I mean, It's a beautiful system of beliefs. right.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바로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광장이 나타났다. 다람살라에 살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은 다 모인 듯했다. 오늘은 티베트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생일. 마을은 축제가 한창이었다.
티베트 뜨바 지역 사람들의 전통 놀이로 공연장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웃 동네의 남녀들이 함께 모여 추는 춤이라고 했다. 남자들의 힘찬 발동작과 여자들의 날아갈 듯한 몸동작은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고 있었다. 티베트에서 망명한 사람들은 인도 다람살라에서 그들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 공연을 끝낸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목도리처럼 생긴 칸따였다. 티베트에서 감사와 행운의 의미로 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람살라에 온 지 어느덧 닷새째. 아침을 맞는 스님들 모습이 여느 때와 달랐다. 오늘은 수업이 없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아침 불공에 계속되는 수업, 밤까지 이어지는 교리문답 시간까지 평일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머리 씻는 비구니들이 많았다. No, every I day. mean, when you Yeah, about 1 week. about 1 week. Yeah, after.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빨래도 모아두었다가 휴일에 한다고 했다. 승복이며 이불 빨래를 하는 비구니들은 수도원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쉬는 날 활기찬 모습은 스님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었다. 양존 스님은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스님의 방을 찾았다. 방에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있었다. 휴일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한다. 양존 스님을 찾아온 사람은 12년 전 티베트를 함께 빠져나온 친척 언니. 스님은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고도 불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만다라. 양존 스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정신을 단련한다고 했다. 다른 숙소에서는 나이가 많이 든 스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빨래를 넣는 것은 여느 비구니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곳 수도원에서 25년을 지냈다는 스님. 그녀는 불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Right. 수십 년 동안 수행한 스님이 생각하는 티베트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 노 비구니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가기만 했다. Thank you.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과자를 내밀었다.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노스님의 모습은 서둘러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늦은 오후, 비구니들은 책을 펼쳐들었다. 수업은 없지만 각자 불경을 외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마지막 날.
비구니들만 사는 이곳에 난데없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은 5주 전 돌아가신 수도원의 스승을 기리기 위해 푸자를 하는 것이었다. 이 의식은 매주 한 번씩 7주 동안 한다고 했다. 스님들은 왼손에는 종과 오른손에는 바즈라를 들고 푸자를 하고 있었다. 바즈라는 사랑과 자비를 위해서이며 종을 치는 것은 모든 것이 공허하고 비어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인생이란 깊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 그들에게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삶이었다. 수도원 마당에 나란히 서 있는 고목도 이를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법당에 다시 비구니들이 모였다. 저마다 다른 사연과 철학을 가진 스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다. 수도원의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교실에서는 수년 동안 불경을 공부한 비구니들의 불교 철학 수업이 있었다. 30여 년 전 티베트 불교를 계승하기 위해 인도의 다람살라에 세워진 비구니 수도원. 그러나 아직도 수도원의 환경은 열악해 보였다. 하지만 스님들의 열정은 더해갔다.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탈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으려는 비구니들이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티베트에서 이룰 수 없었던 불교 수행의 꿈. 그것은 이곳에도 존재하지 않는지 모른다.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어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해답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스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첫째 날, 황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산 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일행과 마주쳤다. 이 억수 같은 비 속에서 뭘 하는 걸까? 잠시 후 일어서는 이들의 어깨에 얹힌 것은 사극에서나 보던 가마. 가마 위에 사람까지 태운 채 그들은 비 오는 산을 내려갔다. 이날 오후 우리는 황산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20개도 넘는 가방을 둘러맨 채 산을 오르는 남자. 그는 황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짐을 운반해주는 황산의 짐꾼이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황산은 관광객으로 붐볐다.
그런데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들이 황산 짐꾼이라고 밝힌 이들은 산위 호텔까지 식료품을 운반한다고 한다. 这个就是对什么都要交代，或细很防卫，对。 식료품은 짐꾼들이 직접 사서 운반한 다음 나중에 물건값과 운반비를 받는다고 했다. 有吃辣油，有酱油、青椒、红椒都有的，有辣酱、洗洁精、味精、小咸菜、大头菜。 그런데 놀랍게도 짐을 나르는 도구는 대나무를 반으로 자른 멜대 하나가 전부였다. 엉성한 운반 도구에 비해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짐꾼들이 운반하는 짐은 식료품에서 건축 자재까지 각양각색이었다. 황산을 오르는 코스는 케이블카와 돌계단. 그런데 케이블카는 사람만 탈 수 있다고 한다. 짐꾼들은 짐을 진 채 가파른 돌계단을 올랐다. 무엇보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就是这个什么讲法呢？挑这个呢，但那么右着走，正好呢起脚坡。你如果要这样走啊，就吃力。 황산의 높이는 금강산보다 높은 해발 1860m. 짐꾼들은 정상 부근까지 짐을 나르기도 한다. 자칫 한눈을 팔다 추락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짐꾼들의 모습은 마치 묘기처럼 보였다. 挑这边，挑这边，哎，这边轻一些呗，那边重一点，哎，这样啊，哎，哇，好重，好重，好重，就跳起来就行了吧？能抬起来吗？能抬起来就可以了，不要走了吧？不要走，不要走，能走，不能走，不能走，太重了。哇，这呱呱！哇，这重，好重，好重。 이날 짐꾼들이 운반한 짐의 무게는 1인당 약 60kg. 짐꾼들 중에는 1인당 80kg 이상을 운반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무게가 곧 돈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겨우 비껴갈 만한 계단에는 짐을 내려놓을 공간이 전혀 없었다. 짐꾼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어깨에 짊어진 멜대에 받침대를 받쳐놓기만 하면 잠시 짐의 무게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돌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렸던 황산 짐꾼들만의 노하우였다. 这个呢是省力的，哎，如果跳到这个肩膀上呢，有这种一翘就凹来平衡的，这就是面物理上的杠杆原理啊，它实际上是一种支撑点的作用。第二点，你休息的时候，把这个担子往下一卸，要起劲，人都吃力，把那个一放，人起劲就快活一点，是这样的，哎，要省力一点。这个主要起到一种省力作用。省力的还有平衡的。哎，对，哎，主要是一种省力作用。 잠깐의 휴식 시간조차 계단 위에 선 채 보낸 짐꾼들.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쉬지 않고 산을 오른 지 4시간째. 드디어 목적지인 호텔에 도착했다. 오늘 짐꾼들이 운반한 짐은 호텔 손님들에게 제공될 식료품들. 식당 주인은 저울로 일일이 짐꾼들이 날라온 물건의 무게를 확인했다. 31公斤呢。31kg。因为它是运输啊，运输的呢，这叫给它苦力啊，运费，就是哎，按斤来计算的运费的。这是66。 이날 한 사람이 운반한 무게는 62kg이었다. 킬로그램당 70전씩 계산하면 45원 정도.
짐꾼들이 생명을 걸고 산을 오른 대가는 한화로 약 5,000원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한번 황산을 올랐다. 황산을 보고 나면 다른 어떤 산도 눈에 차지 않는다고 했다는 명산 중의 명산. 그런데 케이블카 정류장 근처에서 우리는 눈에 익은 인물들을 발견했다. 장점인과 등사오핑, 두 사람이 호텔의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호텔 앞에서 첫날 가방을 나르던 짐꾼들을 다시 만났다. 일거리를 찾아 나선 길이라고 했다. 今天怎么样呢？觉得活多吗？下雨天。这个很难说，看团황산 토박이라는 그에게 산 안내를 부탁했다. 黄山也讲起来都很漂亮，我觉得我这个10几年都觉得很漂亮。是吗？不要讲是客人来1次2次，对不对？看像一般怎么讲什么就像什么。像那个半山寺那个金鸡叫天门，是就像真的像一个鸡一样。鸡一样的。像这里的。 우리의 금강산처럼 황산은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았다. 1년 중 절반은 비가 온다는 황산. 안타깝게도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절경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아, 这个是探海松。探海松飘海。最前边这里还有一个峰叫石笋。石笋。只有笋子，不笋，知道吗？哎，这石头，它是石头的，叫石笋。哎，对，很多很多。 볼거리 많은 중국의 10대 관광지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는 황산. 그런데 사진 촬영 시 관광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한다. 좀 더 뒤로라는 주문을 하지 말라는 것. 추락사고의 위험 때문이다. 최근에도 관광객 한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절벽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끝없이 이어진 자물쇠의 행렬. 有可能是找不到，也可能找到。找到以后呢，是最好把那2把手打开来，换上铜。 누가 이런 곳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을까? 사연인즉슨 이곳에서 연인끼리 자물쇠를 채운 후에 열쇠를 계곡으로 던지면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다. 没有啊，没有。你要有的话，你愿意锁吗？我如果男朋友来的话，我肯定会锁上去的。对对对。那你觉得这个那个什么吗？有效吗？有效果吗？你觉得？信则有，不信则无。就跟佛家说，心中有佛便有福，心中无福便无福。 다음 날 우리는 가방을 나르는 반정표희 씨가 소속돼 있다는 회사를 찾았다. 호텔에 생필품을 배달하는 짐꾼들과 달리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활동하는 짐꾼이나 가마꾼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 이들은 대개 황산 인근의 농촌 출신으로 20에서 45살까지의 남자 중 신체 조건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발된다. 비록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돈벌이가 없는 농촌에서는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편. 선발된 짐꾼들은 자세 교육이나 예절 교육 등을 거쳐 실전에 투입된다고 한다. 사뭇 진지한 모습들이다. 抬起来的时候，那个要掌握那个平衡。正好几个。
황산의 짐꾼들 중에서도 노른자위라는 케이블카 짐꾼들은 인근 농촌에서 할당제로 선발한다고 한다. 但是他肯定就说他这个路上，他这个路肯定是不大好走的，因为它是有上有下，有高有低。所以在这个背景下呢，的话，我们底下我们本地政府啊，他就敏锐地察觉到这个潜在的市场。在另外这个组长，他必须安排。 황산 짐꾼은 농촌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공공근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선발된 사람들은 한 달에 보름에서 20일간은 산에서 지내고 나머지 열흘 정도를 집에서 보낸다고 한다. 이天吃2饭呢，1餐半斤嘛，1天1餐半斤半。对，半斤米饭。多少钱啊？买半斤饭1块钱。1块钱啊，饭是1块钱。菜呢？再打菜。啊，再。没呀？没的。这边。没的。 짐꾼들은 식사를 대개 합숙소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자신의 뿌리인 가족과 땅을 떠나온 사람들. 이들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던 고향을 떠나 황산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다. 벌써 나흘째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황산 관광은 어려울 듯했다. 그러나 산에는 예상 외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일행이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가마를 타고 올라왔다는 할머니. 처음으로 가마를 타봤다는 할머니께 소감을 여쭤봤다. 我实在是不想做，我女儿的孝心，我还是很紧张。 그때 갑자기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일행은 하산을 서둘렀다. 가마꾼들은 할머니를 태운 채 관광객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갔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할머니 일행은 빗속에 낭패를 볼 뻔했다. 그런데 하산하던 할머니가 의자에서 내려 짐꾼과 어딘가로 향했다. 빗속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这边就那边呢，对面就是悬崖峭壁呢，它整个一个高山，是在云雾里面。 황산 구경이 소원이었다는 할머니를 위해 가마꾼은 하산하는 틈틈이 관광을 시켜주고 있었다. 隐隐约约，人间仙境要有云雾啊。 가마꾼들은 이동에서 관광 안내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刚才去哪儿？哦，这边啊，这是黄山的奇石飞来石，哎，哎，去摸一摸，摸山下。那你还有义务扶着客人上去吗？嗯，这个他坐了轿子就是我们服务范围了，哎，他们的安全我们要负责的，有时候。 사람을 실어 나르는 가마꾼에게는 체력과 함께 서비스 정신이 필수 조건. 갑자기 좁은 길 위에서 묘기라도 하듯 가마꾼들이 방향을 돌렸다. 오르막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손님이 아래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마꾼들은 오르막 내리막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가마의 방향을 바꿔가며 산을 내려갔다.
하산을 시작한 지 4시간째. 비에 젖은 탓일까? 한기가 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마꾼들도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쏟아진 폭우. 가마꾼들도 비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경황 중에도 가마꾼들은 손님이 비에 젖지 않도록 보살피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다. 쏟아지는 빗 속에 비옷 하나로 버티던 짐꾼들. 비옷을 손님 앞에 펼친 채 신발이 젖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날 가마꾼들이 보여준 친절과 서비스 정신은 기대 이상이었다. 황산이 생긴 이래 존재했다는 황산의 짐꾼. 황산에 케이블카 대신 짐꾼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황산 짐꾼은 그 자체가 황산의 명물이었다. 今天天后比较辛苦，他们比较辛苦，那有没有就是母亲的安全什么的有没有担心？不会了，不会的。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가마를 운반했던 가마꾼들은 어떻게 됐을까? 那个台湾的老太太是不是很娇气的呀？是不是紧张？不紧张。主要是安慰那个什么那个，怕他紧张，他因为没有做过，그러나 언제나 오늘처럼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那边不满意的多，是吗？有80%-90%吧。80%-90%不满意那边，为什么呀？那边嫌价格高了。啊，就是价钱的问题。外边他可能承受了，那边承受不起。服务呢？服务呢？服务上面倒没什么挑剔的。服务那边瞧不起人了，他本身就是瞧不起人，他要做轿子。 정작 황산 짐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나 편견이 아니라고 한다. 没有时间照顾他们了，待在家里给做作业，虽然热些，就这样。 우리는 신세대 가마꾼 우치웨이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다. 这个用不着保密的。这个。 휴대전화 속에는 딸의 사진이 있었다. 为什么写可爱的天空啊？女儿就是我们的天空，上帝。就指望他们了，自己干苦力还指望他们干苦力。 생명을 걸고 황산을 타는 사나이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네와 똑같은 보통 아버지, 보통 남편들이었다. 마지막 날 황산에는 오랜만에 비가 그쳤다. 중국 최고의 비경을 찾아온 관광객들. 이들은 산에서 즐기는 물 한 방울조차 황산 짐꾼들의 발걸음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황산의 경치만을 보고 싶어 할 뿐이었다. 不错啊，可以啊。可以的是吧？啊，对呀，对呀。你们要待几天啊？啊，我们今天要下山的啦。今天就要下山。对对对。比较遗憾的。啊，对，是比较遗憾的。月子就没看到，没看到。没看到是吧？整天下午到早上都还在下，吃早餐还在下。那你们走的。 그날 오후 황산의 한 호텔에서 우리는 반정표이 씨를 다시 만났다.
호텔 손님들의 짐을 케이블카까지 운반하러 왔다고 한다. 那个白鹅岭缆车站。啊，白鹅岭啊，然后回去的，回去的。 황산의 짐꾼.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来接管一下，接管了。 황산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활기를 불어넣는 황산의 핏줄이었다. 地道道的黄山人，能有黄山这么美丽漂亮，而感到自豪。黄山给我们不仅给我们带来了巨大的财富，还给我们带来了就业的机会。还更重要的一点就是，黄山人有一种精神，就是尽感奉献、淳朴的精神。我希望这种精神能够在我们这一代，而且在下一代能够保持下去。 이게 이제 그 상해 교통카드라고요. 그 어떤 데 쓰이냐면 이제 그 대중교통수단, 택시를 포함해서 뭐 전철, 페리선, 그리고 버스, 뭐 지하철 이런 데 이제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 현금 대신에 이제 쓸 수 있고 그 현금을 자꾸 뭐 꺼냈다 뺐다 하면서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교통카드 하나로 이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런 거. 뛰었다. 그는 철학 선생님이라고 했다. 야외 마당 곳곳에서 비구니들은 그날 오전에 배운 불교의 교리들을 온몸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비구니들은 박수를 치면서 자신의 질문을 마무리하는데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은 지옥의 문을 닫는 것이며 손을 쓸어 올리는 것은 지옥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어스름이 깔린 시각. 3시간 동안 계속됐던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한 건물 앞에 다시 모여 앉은 비구니들.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불경을 외던 비구니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토론은 다시 시작됐다.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게덴초링 수도원. 제일 먼저 우리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스님들의 이상한 행동이었다. 마치 싸우기라도 하듯 두세 명씩 모여 논쟁을 벌이는 비구니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때 한 남자 스님이 눈에 비구니를 따라갔다. 새벽 5시. 일어나자마자 바삐 움직이던 비구니는 의식에 앞서 승복을 다시 고쳐 입는다. 비구니는 방 한쪽에 있는 신전처럼 보이는 곳에 7개의 잔을 놓았다. 티베트 사람들 집집마다 있다는 알타 신전, 부처님께 공양하는 곳이라고 한다. 부자. 티베트에서는 푸자를 위해 특별한 날에는 그릇에 밀가루, 쌀 등 7가지 음식을 담아 부처님께 바치지만 매일 이른 아침에 하는 이 의식에서는 물로 대신한다고 했다. 수도원의 아침은 부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비구니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빠 보였다. 법당에는 비구니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다. 이곳에 모인 비구니들은 갑자기 온몸을 바닥에 대고 절하기 시작했다. 양 팔과 두 다리, 이마까지 땅에 대는 절. 티베트 사람들은 이를 깡차라고 불렀다. 자신을 무한히 낮추어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이었다. (160여) 명의 비구니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다. 법당은 순식간에 불경 소리로 가득 찼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것 같은 수도원. 불경 외는데 방해될까 부엌에서는 몇몇 비구니들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버터차를 마신다고 한다. 우유와 야크버터, 소금을 섞어 만든 버터차는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다. 깨달음에 이르는 해법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들의 논쟁은 밤 깊은 시각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우리는 비구니들이 모여 사는 수도원을 다시 찾았다. 이른 아침 한 건물에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 티베트 불교를 계승하고 있다는 비구니들. 그들 손에는 책 대신 진흙이 있었다. 비구니들이 왜 흙을 만지고 있는 것일까? 관세음 보살의 눈물에서 나왔다는 돌만은 티베트 불교에서 세상의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 중 하나였다. 꽃과 달로 장식한 돌만은 부처님께 바쳐진다고 했다. 우리는 숙소에서 만난 한 비구